안녕하세요. 닥터 마린입니다. 네, 요즘에 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사라지는 이제 소아청소년과라고 해서 네. 뉴스에 이제 나와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맞아요. 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턴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보다 수입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일단 제가 소아과가 아닌 탁과 입장에서 말씀드리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아과 이번에 발표한 기사를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진짜로 폐과를 한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좀 알아줘라, 어떤 정책적으로 좀 개선을 해주라, 이런 뜻을 되게 강하게 어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나 어떤 신문 기사 이런 데서 OECD를 비교하잖아요. OECD 평균이랑 비교해서 뭐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는데, 그럼 저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OECD 평균으로 우리나라 수가가 정말 OECD 평균에 미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자꾸 그 의사들을 어떤 특정 이익 집단으로만 매도해서 단순히 뭐 맨날 의대 정원만 늘리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럼 비교를 하려면 모든 항목을 비교해서 이런 거 맞추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어쨌든 그분들 소아과 선생님들이 지금 그 정도까지 의견을 표명하신 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뭔가 좀 이번에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이제 정말 위급한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가예요. 수가라는 게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가 않았어요. 30년 전에는 이 정도의 보험 치료가, 이 정도의 수가를 받아도 환자를 많이 보면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30년 전이랑 물가를 비교해보면 딸 아이스크림 사주다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나이 때는 아이스크림이 50원, 1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웬만한 아이스크림이 1,000원, 1,500원 이러더라고요. 저 쌍쌍바 되게 좋아하는데, 이 쌍쌍바는 왜 도대체 이게 똑바로 안 잘라지는 거, 항상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거의 20배 이상 뛴 거잖아요, 물가가. 뭐 다른 거는 조금 더 적게 올랐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데 의료 수가는 30년 전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말은. 또 맹장 수술을 해도 몇만 원 안 돼요. 근데 큰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 배를 열고 들어가는 수술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뭔가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전부 의사한테 몰아버리니까 하고 싶을까, 그 수술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정책적으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수가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왜 안 갔어, 그 과를? 이렇게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어디를 가든, 의사가 무슨 과를 가든 그건 자기의 선택이고, 외과를 하면 훌륭한 의사고 피부과를 하면은 의사의 사명이나 책임감이 없는 의사는 아니에요. 저도 피부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 정형외과 간 친구들도 그 과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 흉부외과 가신 분은 또 그 과를 사랑하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적성에 맞으시니까 간 거고, 또 하나 힘든 이유는 전공의 숫자가 다 차 있다면 전공의 선생님들도 서로 도우면서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잘 버틸 수가 있는데, 계속 전공의 숫자가 모자르다 보니까 일의 그 로딩이 엄청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다가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왜 그 과를 안 가게 됐느냐가 본질인 거지. 그 과의 지금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과를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30년 전이랑 똑같은 거의 차이가 없는 수가를 받고 있음으로 해서 그 자괴감이 드는 경우 또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게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하면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수술비가. 그런데 포괄수가제라고 해가지고 그걸 묶어놨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선 좋을 수가 있죠. 과도한 진료비가 측정되는 걸 막을 수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실을 더 좋은 걸 쓰고 싶어도 이 수술에서는 이 실만 써라라고 나라에서 그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실, 내가 쓰고 싶은 실을 쓰면 삭감을 당해요. 그러면은 그 실도 재료비가 든 거잖아요, 병원에서 사왔으니까. 그래서 그 실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못 받아요. 이거 삭감되고 저거 삭감되고, 항생제도 꼭 써야 되는 항생제가 있는데 나라에서 그걸 정해놨어요. 이 병에는 이 항생제까지만 써라. 그래서 더 좋은 거를 쓰고 싶은데 그거를 쓰면 삭감당해요. 그러니까 계속 손해가 나는 구조잖아요. 그럼 큰 병원에서도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해요. 포괄수가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기는 한데 그거를 왜 의사와 협의 없이,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그렇게 잡아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봐야지. 그냥 정해놓고 공표하는 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개선, 그러니까 수가의 개선, 그다음에 포괄수가제 좋은 거지만 의사와 협의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대학병원은 말씀드렸지만 전문의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곳이고 전문의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전공의한테 진료의 로딩이 너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흉부외과든 소아과든 지원자는 얼마든지 넘칠 것이에요.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 엄청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가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의사한테 사명감, 책임감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사람이고 처자식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희생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